안녕하세요.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공간에 최적화를 이루어내는 게 저희 소명인 더 프레젠트의 공간 에디터 손이집 이은영입니다. 여러분, 정리정돈을 하실 때 그냥 따라하지 마세요. 자,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왜 공간 에디터냐고. 정리하는데 수납정리 전문가 아니냐고. 예, 맞아요. 수납정리 전문가 하면 물건을 정리하는 일인데 이게 자칫 잘못 생각을 하시면은 마치 물건을 위한 정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물건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죠? 바로 나. 물건은 사용자를 위해서 존재할 때 그 물건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건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거 공간은 여러분한테 딱 맞는 맞춤으로 다시 편집을 하실 때 그 물건들은 가치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간 에디터라는 이름을 짓고 그걸로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그냥 어떤 방법론 하나를 딱 따라서 하시면은요, 여러분한테 맞는 공간을 다시 편집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건 뭐 옷 접는 거, 주방 물건 어떻게 하는 거, 냉장고 어떻게 놓는 거. 사실 냉장고 정리 이런 건 정말 쉽거든요. 왜냐하면 물건의 갈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냉장고 정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옷장 정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댁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용자의 가족 발달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덱도요. 나한테 딱 맞는 공간을 다시 편집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일단 공간의 용도를 제일 먼저 잘 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 공간의 용도를 잘 정하시는 거, 나 공간의 용도 잘 정했는데 이 방은 우리 자녀방, 뭐 이 방은 취미방. 자, 이렇게들 사용을 하시죠. 이거를 용도를 정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도 사용자가 그 발달 연령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는 공간을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댁도 방이 4개인 댁이에요. 그리고 이제 1학년 들어가는 딸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살짜리 남자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댁을 제가 처음에 방문했을 때 현관을 열고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보이는 방이 이 방이었는데, 고객님이 들어가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이 방을 큰 딸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이 방을 딸방으로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아빠가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침대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테이블이 있고 TV가 올라가져 있어요. 자, 아빠는 여기서 누워서 TV를 보시기 때문에 이 공간이 이 정도만 돼도 사실은 크게 불편할 게 없었어요. 근데 딸도 침대도 사줘야 되고 책상도 사줘야 되는데 이 구조로 놓게 되면 아이가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겠죠. 그러면 이게 공간이 죽지 않냐 그랬더니 다른 집들은 이 침대를 이렇게 세로로 놓는데요. 그러면 세로로 놓게 되면 이 붙박이장 문을 제대로 열 수가 없어요. 자, 열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붙박이장을 열게 되면요, 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은 8살짜리 딸이잖아요. 이 딸이 스스로 자기가 옷을 꺼내 입고 걸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발달 시기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침대 들어가고 책상 놓고 그리고 이런 물건은 엄마가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회화가 되어 간다라는 거는 뭐든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고 그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때 이 공간은 정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집들도 다 이렇게 해놨대요. 그래서 일단 다른 데 보자고 해서 그 옆방을 가니까 뭐 피아노도 있고 뭐 장난감도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장난감 방으로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왜 이걸 하고 싶으시냐 그랬더니 이 댁에 꼬마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운데요. 여기에 있어야 아이들 관리하기가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저 맨 끝에 방이 8살짜리 딸아이 방이 되게 되잖아요. 엄마 방하고 너무 멀어요, 심리적으로. 예, 심리적으로 너무 멀고 아이는 떨어져 있게 되고 그 공간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최적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아이는 내 방이 있어도 들어가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방은 만들어줬는데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고 계속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엄마랑 계속 방 같이 쓰는 경우들 정말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 공간만 최적화를 만들어서 해주잖아요. 그럼 5살부터 그 진짜 그날로 자기 방에서 아이들이 자요. 그리고 뭐 잠 안 오고 이러시던 분들도 다 바로 꿀잠 주무시고 이러거든요. 여러분의 가족 발달주기에 맞게끔 편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이 방을 큰 딸아이 방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그러면 옷장을 새로 사야 되냐고. 아니, 그럴 필요 없다고. 제가 여기 딱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 아이 장난감을 수납했던 선반으로 되어 있는 장난감 수납장이 있어요. 근데 8살짜리 아이 방이잖아요. 이 수납장이 바로 아이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바로 딱 그러한 최적화된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반을 빼고 여기 공만 지르면 되는 거예요. 이 높이는 아이가 손이 다 닿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옷을
여기에 이렇게 수납을 해줘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정말 이렇게 꾸며주고 나면은요, 진짜 모든 고객님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카톡이 오세요.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찍어 보내세요. 그러면서 선생님 저희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아이가 밥 먹고 들어가서 숙제를 하게 해요. 그리고 도대체 저는 7살, 8살짜리 아이들이 밤 10시에 앉아서 무슨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자기가 들어가서 스스로 한다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엄마가 뭐든지 다 이렇게 해주고 하라는 거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 아이에 대해서 정말 몰랐었다고. 이제는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뭐든지 하다 보니까 내 아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이게 바로 여러분의 맞는 그 공간을 다시 편집한 효과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 중심은 바로 남들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 발달지기에 맞는 공간을 꾸며냈을 때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댁은 어머님이 진짜 손재주가 뛰어나서 저처럼 바느질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존경의 대상인데요. 아이들의 모든 옷을 다 만들어 입히시더라고요. 친정어머님이 원래 그러셨대요. 근데 지금 이게 마른 취미방이에요. 공간의 용도는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게 가구 배치며 적정하게 수납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간은 있지만 여기서 뭘 하려면 너무 힘이 드신 거죠. 그래서 이 고객님이 제일 원하셨던 게 뭐냐면 재단하는 책상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배치를 할지 모르고 이것도 동선에 따라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공간은 차지하고 있지만 이 공간을 제대로 편리하게 사용을 못 하셨던 거죠. 이런 취미 공간으로 사용을 할 거다. 공간의 용도를 정하셨죠. 그러면 그거를 하는 동선에 맞는 가구 배치를 새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만드는 데는 일단 재단을 해야 되니까 재단 책상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재단을 할 때 또 다리미질을 하셔야 된대요. 그럼 또 다리미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가위로 잘라내는 그런 공간도 결국은 이 재단 책상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산 게 아니라요. 원래 아빠 방에 있던 그 책상을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갖다 놓고 사용만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게 뭐 보기에 너무 좋고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옷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양장을 하는 그 옷을 만드는 재봉에 관련된 그러한 책들과 그리고 이 옷번도 계속 앞으로 늘어날 거니까 늘어날 거라고 아무래도 늘어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늘어날 걸 생각을 해서 더 많아질 것을 생각을 해서 이 공간도 여유 있게 수납을 해드린 거예요. 이거를 공간이 있다고 해서 이거하고 관련 없는 다른 책들도 여기다 다 꽂아 놓으시게 되면 옷번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걸 꽂아 놓을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은 또 딴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 공간에서 사용을 할 때 이 물건의 종류와 양이 어떻게 늘어나고 어떻게 줄어들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미리 자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에도 붙박이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고객님은 이사 가실 때까지 이 공간을 이렇게 재봉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봉하시는 분들 보면은 원단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다 그냥 접어서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이게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원단도 겨울 게 있고 뭐 두꺼운 패딩용이 있고 또 얇은 것도 있고 여름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절별로 좀 분류를 해서 좀 큰 거는 여기 다 안 들어가니까 이 방을 바로 들어오기 전에 또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한쪽은 겨울 원단만 쫙 수납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겨울이 돼서 뭐 겨울 패딩을 만든다. 그럼 이 공간에 가서 꺼내 오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원단들도 이렇게 쌓아 놓으면 특히 얇은 건 두꺼운 거는 이렇게 적층을 해도 바로바로 꺼내 쓰기가 괜찮아요. 근데 얇은 것들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불도 얇은 거 이렇게 똑같이 넓게 접어 놓으면 꺼내기가 힘들 뿐더러 뭐냐면요 눈에 띄질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했냐면 간지를 다 준비를 해서요. 아예 처음부터 이 공간에 딱 맞게끔 간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다 이걸 말아서 책장에서 책을 바로바로 뽑아서 꺼내서 보고 다시 넣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한눈에 바로 보이고 바로바로 제자리에 원위치 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원단은 이렇게 수납을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재봉은 여러 가지가 이게 다 용도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한 곳에 쫙 순서대로 재봉하는 순서대로 딱 놔드린 거고요. 자, 현관에서 바로 들어왔던 지금까지 아빠가 사용하던 방이 있었죠. 자, 이 방을 자녀방으로 안 주었던 이유는 그 방에 있었던 붙박이 벽장이 8살짜리 딸아이가 사용하기에는 그 공간이 적합하지 않아서였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여기에 선반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선반을 설치를 해서 왜 그 장난감 중에서도 엄마가 꺼내줘야 하는 그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좀 높은 공간에 수납을 했고요. 또 아이들이 쉽게 꺼내서 놀 수 있는 것들은 아이들 키에 맞게끔 아래 공간에다 수납을 했고요. 여기 서랍에도 또 아이들이 꺼내서 놀 수 있는 거, 요 아래 공간은 서랍에 수납이 돼 있어도
아이들이 바로 꺼내서 갖고 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 위에 맨 위에 공간에는 요즘은 학용품이 많다 보니까 새 학용품도 꽤 많아요. 근데 이게 다 아이 방에 있게 되면 아이는 또 물건의 소중함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용하는 건 아이 방에 있고 새 상품들을 여기다 모아서 학용품을 수납을 해줬어요. 아이들이 와도 이 공간에서 정말 오롯이 무슨 키즈 카페처럼 여기서 이렇게 놀 수 있게끔.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침대 있었던 거는 이제는 아빠는 아빠 방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 침대는 안방으로 보내졌고요. 그리고 또 여기 컴퓨터가 있던 공간에는 장난감 방에 있었던 그 피아노를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피아노 연습할 때는 여기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 책꽂이에는 피아노 관련 책들을 여기에다 수납을 해줬고요. 단순히 이렇게 물건이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은 이렇게 놀이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집 전체가 정말 항상 이렇게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딸방도 딱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옮겨오니까 엄마 공간하고 가깝고 또 주방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항상 엄마랑 이렇게 교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 위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 집 가족 발달지기에 맞는 공간 편집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요. 전에는 아빠가 퇴근하고 오시면 본인 씻고 나면 본인 방으로 쏙 돌아가셔서 나오질 않으셨대요.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아빠는 퇴근하시면 이제 안방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안방이 끝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난감 방도 보게 되고 또 딸방도 보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아이들하고 만들기도 하셔서 이렇게 막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딸 그 새로 침대에서 산 거에서 떨어질까봐 이렇게 막 매트도 깔아주고, 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또 정서적으로 더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집 발달주기에 맞는 공간 편집은 왜 중요하냐면요. 뭐 일상이 하나하나의 추억이 쌓여가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아빠가 나를 챙겨주는 게 또 아이들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했던 이러한 추억들이 하나씩 쌓여가겠죠. 지금은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죠. 뭐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비대면 이런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뭐 4차 산업 이런 발달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개개인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각자의 또 꿈을 위해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마련을 해서 추억과 꿈이 함께 성장하고 쌓여가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 집은 정말로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선물이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여러분의 공간을 다시 여러분의 발달지기에 맞게끔 편집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정보들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공유해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알람 설정과 함께 해놓으세요. 자, 이런 유익한 정보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주거 공간에 최적화를 여러분 공유와 함께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고요.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